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장마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곳곳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연구원들과 전화 통화로 많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참 뒤숭스럽군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25년 7월 20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기상 이변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비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태풍이 닥쳤다며 또 피해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칠 것이며, 그렇게 또 계절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운행을 앞에 두고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지역만 이런가? 왜 내가 이 피해를 겪는가? 라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다릅니다. 왜 내가 하필 이곳에 있는가입니다. 자연은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원망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재해, 그 중에서도 물이란 도구로 나타나는 청소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연은 지금 우리 인간의 오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청소 중입니다. 문제는 이 물의 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오염을 만들어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돼지, 소, 닭, 대량 사육된 가축의 분뇨는 발효되지 않고 썩고 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자연의 발효는 향긋하지만 지금의 축산 폐기물은 역한 냄새를 뿜고 파리와 해충을 끌어들이며 생산하고 썩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약과 비료는 매년 점점 더 많이 뿌려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더 오염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물로 밀어 씻어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를 모르고 공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자만 문제가 있을까요?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렬한 반성과 공부라는 것입니다. 유기물이 사라진 농토에서는 병해충이 창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죽입니다. 농약으로, 제초제로, 살충제로. 그러나 이 모든 방식은 자연의 계산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생명을 없애는 방식이 아닌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유기물이 살아 숨쉬는 흙에는 병이 없습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식물도 곤충도 미생물도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을 죽이고 병해충을 죽이며 식물을 억지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연의 작동은 물질의 운동으로 드러납니다. 비가 오고 물이 흐르고 땅이 움직이고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현상을 본 이후에는 그것은 비물질로 변환됩니다. 기억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됩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물질이지만 이해하는 것은 비물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찰해야 합니다. 모든 지식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연의 현상을 단지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계산은 정말 옳은가? 이렇게 말입니다. 식량을 대량 생산한다는 명분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며 흙을 황폐화시키는 인간의 방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앙의 전조를 물로써, 비로써, 태풍으로써, 가뭄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60이 넘도록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땅을 파면서 농사 지으며 이러고 살고 있겠습니까? 사회에 질량 큰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자연을 보는 그러한 눈이 튀었습니다. 아마 이 채널에서 제 말씀을 듣는 연구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훤하게 다 아실 겁니다. 다 보이시죠? 예.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통찰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 현상에서 배우고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폭탄을 맞았다는 그 지역의 연구원들 모두는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요. 우리 모두 같이 가슴 아파하며 같이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잘못,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고 듣고
공부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지식인답게 자연을 향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활동은 자연을 담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곳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양파를 수확하고 참외, 수박, 오이,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참외는 좀 늦게 심었죠. 다른 데보다는 좀 수확을 다 끝낸 곳도 있고 끝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외가 어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맺히고 있고요. 이제 교대기가 끝났고 이렇게 조금 더 큰 놈도 있고 어디 보자. 어이구, 여기는 조금 더 큰 것도 있군요. 주먹만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이를 직파를 했죠. 7월 10일 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1일 날 제가 일정을 보니까 11일 날 이거를 직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벌써 열흘 가까이 됐군요. 오이를 직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이게 농사 방식이 아주 쉽고 편안하고 오이 씨앗을 그냥 땅에다 이렇게 파종을 해서 오이를 수확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오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농부가 땅에다가 오이 씨앗을 그냥 이렇게 마른 씨앗을 이렇게 파종을 해서 오이 수확을 하는 것. 네, 그렇다고 지금 그 과학 영농이라고 그래서 접목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오이보다 생산량이 떨어지는가? 네, 결코 안 떨어져요. 맛은요, 이게 더 앞서가요. 병은요, 전혀요. 그러면 됐지 않나요? 신가루병이라든지 뭐 어떠한 역병 이런 것에 전혀 까딱도 안 해요. 전혀 반항을 안 하고 잘 자라니까 연구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